네, 3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마은영 후보자 임명 대치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행을 제외한 채 여야협의회란 이름을 달고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지난주에 원래 국정협의회 두 번째 만남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마은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이제 최대행을 이제 넣을지 말지 여야 간에 이제 워낙 첨예하게 이제 맞서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국정협의회가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일단 내일 국정협의회 대신 여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다뤄야 될 현안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협의회를 이제 그런 형태로라도 이제 가동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서로 만나서 중요한 이슈들을 좀 논의하는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틀리지 않죠. 네. 자꾸 만나야 되는데 너무 안 만나서 탈이잖아요. 대통령도 그랬고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로 왼수처럼 지내다가도 이제 자주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터놓고 하다 보면 네. 좀 접점도 찾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동맥경화인지 이렇게 거의 막혀 있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몇 개의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특히 민생과 관련된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는 이게 정말 무지하게 오래된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화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근데 작년이었나요? 거의 여야가 조금만 서로 좀 소통하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예. 타결점이 찾아질 수 있는 선까지 갔었는데 이게 또 막판에 대통령이 그어버려서 무산되고 이런 건 참 안타까워요. 예. 이게 정치가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를 했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give and take거든요. 예. 자기 것만 계속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행선을 예. 가고 얼마든 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여건 야건 모두가 다 하여튼 이 촉각이 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고 무슨 AI고 반도체고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예. 이 문제를 실제로 직접 다루는 여야는 이게 뒷전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여론이 어쩌고 언론이 뭐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야협의회 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크게 기대할 바가 있겠는가? 예. 이 탄핵 이게 좀 마무리돼야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오후에 열릴 이제 여야 협의회인데 예, 지금 문 의원님은 이제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또 최상목 대행도 이제 빠진 상태여서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주 만난다는 건 좋은 거지요. 예.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사진 찍기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정부 측이 빠진 상태에서 구체안이 나오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정부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한다든지 또 이제 정부 측의 현실적인 집행 능력과 의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곧 집권을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굳이 여야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여당에게도 그 농공행상을 할 때 공의 일부를 넘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곧 몇 개월 뒤면 집권할 텐데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정치 철학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욕심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장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안을 내놓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의
경제는 신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것, 또 대외 공신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예. 급한 문제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문제도 예. 뭐 한 달에 지금 뭐 한 1,000억 원 가까이 적자가 쌓이게 예. 됩니다. 뭐 2달이면 3,000억이고 3달이면 예. 3,000원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뭐 전력망 문제라든지 IT 기업들 굉장히 지금 추경 문제도 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이 최상목 대행의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정치권이 상당히 지금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 최상목 대행은 숙고에 들어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째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 대행이 이게 언제쯤 이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또 게다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또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미뤄질 수 있을까요? 어젠가 국무위원들 최상목 대행이 소집해서 어제 국무회의 전에 그 기사 보니까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죠. 간담회 이 문제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기사에 따르면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좀 신중하게 해라. 심사숙고해라. 그런 거죠. 예. 그렇게들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점하고 그다음에 이 한덕수 전 총리 탄핵 문제 이게 이제 헌재에서 뭐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임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이? 네. 일면 이번 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죠. 이거 헌재에서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위헌인데 이게 며칠 내에 임명을 해라라는 또 규정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런 몇 가지 마음 때문에 나는 그 최상목 대행이 더더군다나 뭐 어쨌거나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하여튼 헌재 판결을 좀 늦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각을 내심 원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난 최 대행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요 며칠 안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예. 그 한덕수 이제 대행이 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예. 그걸 뭐 서둘러서 그렇게 해야 할까? 예. 난 그 좀 의구심이 들어요.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하여튼 야당의 그런 질타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버티게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둔 여야의 어떤 셈법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셈법이 좀 굉장히 복잡하지요. 예. 사실 이런 문제를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한덕수 총리의 다시 예. 자리로 돌아오는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예. 임명했다가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의 업무가 무효가 된다면은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네. 그건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네. 앞서 임명한 2명의 헌재 재판관 문제도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법적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게 여야 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만약에 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말은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데 네. 덜컥 임명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당에서 이제 심리에 참여시켜라.
예. 그럼 심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럼 재판을 변론 같은 거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당에서 심리에 참여시키라고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심리에 해가지고 예.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뭐 최상목 대행은 이제 국무회의 이야기를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게 몫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탄핵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면 그때 결정한 문제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그러나 이 여야 셈법이 쉽게 속셈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른 게 이 마 후보죠. 이제는 예. 후보의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이 돌아온다면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할까요? 저는 아마도 대행 돌아온 날짜와 예.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날짜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거 날짜와 네. 대선이 언제 이루어져 이 싸움입니다. 예. 그 싸움이 11일, 20일 그 간격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간격을 보고 아주 극심한 수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최상목 대행이 왜 어젠가 왜 국무위원들 간담회 한 거 있잖아요. 예. 이마은영 후보자 문제 가지고. 예. 나는 그걸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여야의 입장차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데 내가 대행의 대행양으로 있으면서 왜 덤터기를 내가 왜 쓰나. 그러니까 어떤 명분 쌓기, 예. 버티기를 위한 명분 쌓기. 내가 덤터기 혼자 못 쓰겠다. 예. 이런 거 같고 네. 한덕수 대행도 아마 그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네. 이마은영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본격적인 평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에서 여야 간의 현재 재판관들의 심증 파악에 지금 굉장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5대3이라고 한다면은 5대3이라고 한다면은 심증이 이제 파악이요. 내부 소속 사정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시간 끌게 나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계산법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네. 내부 상황이 파악이 됩니까? 지난번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 때 예를 들면요. 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틀렸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 이제 그동안에 뭐 예. 행태 임명권자가 누구였느냐, 보수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예. 해서 뭐 우리 재판 결과를 대해서 보통 뭐 자기들끼리 변호인단들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류의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죠, 그게. 예. 저도 오늘 오전에 누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흘러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예요. 예. 말하자면 이 현재 재판관 지금 8명 중에 지난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탄핵 기각시켰잖아요, 헌재가. 그때 4대4로 해서 예. 기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각 쪽에 섰던 그 4명의 헌재 재판관 예. 이 사람들이 좀 버틴다. 예. 뭐 이제 이런 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예. 또 그 중에 뭐 한둘은 지금 뭐 꺾였네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예.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밀고 당기기가 알겠습니다.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른바 그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감론 일박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사회주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 오늘도 대만 TSMC도 초기에는 정부 투자 지분이 48%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이게 엔비디아가 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다음에 정부 지분이 몇 프로고 이게 잘 모르고 솔직히 저도 이게 뭔 말이야 그렇거든요. 예. 근데 아까는 이렇게 쭉 기사들 뜬 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좀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약탈이다 뭐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엔비디아 지분 발언을 놓고 자본시장의 기본 생리를 뭐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던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의 기본적 어떤 신뢰성의 문제도 이와 같이 난 엮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제 언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반박 논리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의 그 입장이라는 게 정치 또는 정책에 대한 그 기본 입장이라는 게 좀 자주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던졌다가 또 그 여론이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바로 바꾸고 이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를 본인이 불러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엔비디아의 지분 문제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가 또 아닐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또 집어넣을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책임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변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다. 일단 이 발언은 뭐 그제인가요? 2일날 자체 민주당 자체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이제 한 얘기고 뭐 공약이라기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책임 있는 발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가 이슈 테이킹 정치에서는 이제 이슈를 던지고 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괜히 진영 싸움 나를 헛듣기보다는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의 문제는 정책에서 정책 논란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념화됩니다. 이념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진영화됩니다. 그러면 내 편이 말한 건 옳고 상대편이 말한 것은 틀린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70%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30% 아니 이제 민간이 70%하고 국가가 30% 투자해서 30% 이득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화두가 나눠주겠다에 찍힌 순간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혁신 기업들을 키우도록 국부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장려하고 도와주겠다는 게 화두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두는 마치 선거용으로 자 30% 투자해서 남은 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게 주제가 된다면 이건 선거용 빌공짜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투자한 만큼 그 배당금으로 나오는 그런 그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된 건데 국가가 30% 투자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게 혁신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로 비춰볼 때 혁신 기업을 과연 밀어줄 수 있을까? 키워줄 수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재용 전 다음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혁신 기업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혁신 기업을 키우려면은 30%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도가 아니라 어떻게 규제를 없애서 기업인들에게 기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는 북돋아 줄 수 있는 걸 주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정책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뜨겁습니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정치 원로들까지 가세해서 개헌론에 가세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심판에 지금은 집중할 때다. 그리고 개헌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물꼬를 들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아마 정치권에서 거의 유일한 유력한 차기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반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유야 조금 전에 우리가 대개 다 알고 있다시피 조기 대선이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5월쯤 할 것이다. 대들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따라온 당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마 될 것이다. 그리고 집권 플랜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미동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오후 2시에 뭐 서울역 앞에서 원로들인가요? 네. 개헌 서명 운동 이제 뭐 들어간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예. 이렇게 하고 언론이 거의 모두 지금 이 개헌 지금 딱 적기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잖아요. 여론이 이렇게 매우 거세지면 예. 개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지는 않지만 예. 여론 압박이 거세지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희망 섞인 바람을 합니다. 국민 여론에 달렸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어요.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운동경기 선수는 멋집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은 위대한 국가와 민족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말 멋진 국민, 멋진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예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어제 네. TV를 보니까 정대선 전 회장이 딱 가르치면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멋진 국민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